한 번쯤 80세가 되었을 때에 자신을 상상해 본 적 있나요? 많은 사람에게 이 숫자는 어느 정도의 두려움을 안겨줍니다. 잊혀질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지나온 길을 되돌아보며 놓친 기회들을 떠올리게 될까봐, 혹은 인생을 충분히 즐기지 못한 채 시간이 흘러가 버린 건 아닌지에 대한 두려움. 과연 우리는 이 단계에서 마주할 삶을 준비하고 있는 걸까요? 50대와 60대에는 은퇴가 안도감을 줄 수도 있지만 동시에 새로운 고민을 안겨줄 수도 있습니다. 드디어 자신의 시간을 가지게 되었는데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여러분은 이 시기를 의미와 충만함으로 살아갈 방법을 찾으셨나요? 혹시 각 나이대마다 필요한 가치 있는 조언들이 있다면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함께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아보고 80세가 되었을 때 우리의 선택들에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지금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이야기해 봅시다. 많은 사람들이 나이의 무게를 불가피한 것으로 여깁니다. 하지만 그 시간을 무거움이 아닌 성취의 축적으로 바라볼 수는 없을까요? 지금 내리는 선택과 걸어가는 길들이 쌓여가는 결과로 말입니다. 진실은 노년이 반드시 후회나 한계를 상징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의식과 배려로 쌓아온 인생의 정점이 될 수도 있으며 모든 성취를 축하하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잠시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자신에게 남기고 싶은 진정한 유산은 무엇인가요? 흔히 유산이라고 하면 물질적 자산이나 후세에 남길 것들을 떠올립니다. 그러나 가장 소중한 유산은 어쩌면 당신이 스스로를 위해 쌓아가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진심으로 바랐던 삶을 산 것, 진정한 관계를 만들어간 것, 그리고 자신만의 깊은 가치를 따라 살아온 삶의 만족감이야말로 진정한 유산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어떻게 기억되고 싶은가요? 이루어낸 성취들로, 모든 것이 불확실해 보일 때에도 꿈을 좇은 용기로, 아니면 매 순간을 즐기고 주변 사람들을 소중히 여겼던 그 마음으로. 만약 이 질문들이 막연한 불안감으로 느껴진다면 어쩌면 지금 걷고 있는 길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때인지도 모릅니다. 그럼 시간을 이야기해 봅시다. 시간은 냉혹하고 조용하며 때로는 잔인하기도 합니다. 지나간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죠. 그렇다면 당신은 지금 자신의 분, 시간, 날들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돌아볼 가치가 있지 않을까요? 사소하게 느껴지는 선택 하나하나가 결국 당신의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시간을 무미건조하게 하루하루 흘려보내겠습니까? 아니면 길끝에 다다랐을 때 매 순간을 진심으로 살아온 충만함을 느끼겠습니까? 진실은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저 흘러갈 뿐입니다. 어느 순간 문득 돌아보면 이미 많이 지나가 버린 것이죠. 하지만 아직 시간이 있을 때 당신은 무엇을 할 것인가요? 이 결정은 당신의 몫입니다. 오로지 당신만이 할 수 있는 선택이기에 이 여정은 더욱 특별합니다. 아무도 당신의 삶을 대신 살아줄 수 없습니다. 아무도 당신의 선택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현실을 일찍 깨달을수록 더 많은 시간을 자신에게 의미 있는 삶을 구축하는 데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제는 변화하거나 새로운 길에 도전하거나 자신을 새롭게 발견하기에 너무 늦었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삶은 종종 우리가 예기치 않은 것을 받아들일 때 가장 멋진 일들을 선사하곤 합니다. 당신이 항상 미뤄두었던 일을 할 용기가 있었다면 당신의 삶은 얼마나 달라질 수 있었을까요? 당신은 어떤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여기 한 가지 강력한 성찰이 있습니다. 진정으로 하고 싶었던 일이 무엇인가요? 언젠가 하겠다고 미뤄두었던, 적당한 때를 기다리던 그것 말입니다. 진실은 그 적당한 때가 오지 않는 유일한 이유는 바로 당신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외적인 성취 경력, 경제적 안정, 물질적 소유에 지나치게 매달리라 정작 우리 안에서 진정으로 중요한 부분을 키우는 것을 잊곤 합니다. 마지막으로 마음을 채워주는 일에 시간을 쏟은 것이 언제였나요? 평화를 주는 취미, 성장하게 하는 대화, 나를 도전하게 만드는 프로젝트 같은 것 말입니다. 세월이 지나고 표면적인 것들이 더 이상 중요하지 않게 되었을 때 진정한 충만함을 느끼게 해줄 것은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80세가 된다는 것은 커다란 질문을 마주하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별표 나는 행복했는가? 별표 그런데 흥미롭게도 행복은 특정 성취나 한 번의 사건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은 작은 선택들, 연결의 순간들, 자신의 가치와 꿈에 맞춘 삶을 살기 위해 내딛는 발걸음의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80세에 어떤 모습이 되고 싶나요? 어떤 기억들을 간직하고 싶은가요? 어떤 이야기들을 전하고 싶나요? 지금 모든 답을 알고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순간,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는 것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심은 씨앗이 내일의 열매가 되기 때문입니다. 80세의 당신이 과거를 돌아보며 인생의 모든 단계가 저마다의 의미와 기쁨, 그리고 배움을 품고 있었음을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첫걸음을 어떻게 내디딜 수 있을지 궁금하시죠? 함께 80세를 의미와 기쁨으로 가득 채운 삶으로 맞이한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지 탐구해 봅시다. 이제부터 살펴볼 각 요소는 당신이 인생과 미래를 바라보는 방식을 바꿀 수 있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어쩌면 당신이 미처 깨닫지 못한 사각지대를 밝혀줄지도 모릅니다. 요소들은 모두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과 깊이 연결되어 있지만 바쁜 일상 속에서 종종 잊고 지나치기 쉽습니다. 그러니 각 항목을 하나하나 깊이 생각해 보세요. 이 성찰들은 바로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는 것은 가장 미묘하면서도 위험한 함정 중 하나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우리는 주변을 관찰하고 우리 가치를 타인과 비교하며 평가하도록 배웁니다. 그 과정에서 무의식적으로 우리의 성공이나 행복이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이나 그들이 이룬 성취, 혹은 그들이 어떻게 보이는지에 따라 결정된다고 믿게 됩니다. 하지만 이 생각이 얼마나 파괴적일 수 있는지 생각해 본 적 있나요? 비교할 때마다 우리는 자신에 대한 이미지를 왜곡하게 됩니다. 우리만이 답할 수 있는 질문들, 내가 누구인지,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의 답을 다른 사람들에게서 찾으려 하게 됩니다. 자신을 비교하는 것은 깨진 거울에서 인정받으려는 것과 같습니다. 각 조각은 작은 부분만을 반영할 뿐 결코 전체를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스스로가 항상 부족하다고 느끼게 되고 내면에 공허함이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비교할수록 진정한 자신으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만약 당신이 다른 사람을 보는 대신 자신의 내면의 풍요로움을 탐구하기 시작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 사람의 성취와 상관없이 당신이 걸어온 길의 한 걸음 한 걸음을 자랑스러워한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저축하는 습관은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저축은 단순히 돈에 관한 것이 아니라 자유에 관한 것입니다. 돈은 우리에게 선택의 기회를 줄 수 있는 도구이며 그 선택이야말로 진정한 부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얼마나 자주 더 필요해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이미 가진 것이 충분한지에 대해 고민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을까요? 저축은 단순히 돈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미래가 왔을 때 두려움 없이 살아왔음을 되돌아볼 수 있도록 해줍니다. 당신의 재정적 선택이 평화로 가는 투자였다고 느낄 수 있게 말입니다. 나중에 모아둔 돈으로 그 꿈을 실현하거나 원하는 경험을 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돕더라도 자신의 평온함을 희생하지 않아도 된다면 어떨까요? 그렇다면 당신은 과연
돈의 진정한 가치를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단순히 모으는 것이 아니라 그 돈을 의식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어쩌면 돈의 가장 큰 가치는 우리가 축적하는 양이 아니라 진정으로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해주는 데 있을지도 모릅니다. 자녀와의 이별은 많은 부모에게 가장 어려운 단계일지 모르지만 동시에 가장 해방감을 주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자녀를 키우는 동안 우리는 그들에게 시간, 사랑, 그리고 최선의 의도를 쏟아붓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세상의 중심이 됩니다. 그러나 자녀가 온전히 성장하고 자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들을 놓아주고 스스로의 길을 걸으며 실수도 할 수 있도록 허락해야 합니다. 자녀가 부모를 기쁘게 하기 위해 선택을 해야 한다는 부담감을 느끼는 것이 그들에게 얼마나 큰 짐이 될지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부모가 손을 놓아줄 때마다 자녀는 자신의 삶을 건설하고 자기 자신을 발견하며 어려움을 극복하는 법을 배울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렇다면 자녀가 떠난 후 남겨진 빈 공간은 어떻게 채울 수 있을까요? 그 공간은 바로 당신 자신을 다시 발견할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혹시 잊고 지냈던 꿈들로 그 시간을 채워볼 수 있지 않을까요? 자녀를 위한 시간이었던 그 시간을 이제 당신을 돌보는 데 쓰는 것은 어떨까요? 부모라는 역할을 넘어 진정한 자신을 재발견하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감정적으로 자립하는 것은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자기와 함께 있는 시간을 즐길 줄 아는 것은 삶에서 가장 과소평가되는 능력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타인에게서 행복을 찾으라는 가르침을 받지만 스스로에게서 행복을 찾는 법은 배우지 못하곤 합니다. 혼자가 되는 것은 잘 이해되지 않으면 두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혼자 있다는 것과 외로움을 느끼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입니다. 스스로와 함께 있는 법을 아는 것은 평화롭게 있는 법을 아는 것이며 외부의 인정 없이도 온전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스스로의 존재를 즐겨본 적이 있나요? 당신의 생각, 두려움, 욕망을 깊이 이해하려고 노력해 본 적이 있나요? 감정적으로 자립하는 법을 배우면 내면에서 무언가 변화합니다. 사람을 사랑하거나 그들과 함께 있는 것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채워지기 위해 누군가를 찾는 것이 아니라 그 관계에서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를 바라보게 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자기 탐구의 기회로, 스스로를 강화하는 시간으로, 자신에게 진정으로 도움이 되는 것을 깨닫는 시간으로 바꿀 수 있다면 어떨까요? 이것은 오직 당신만이 자신에게 줄 수 있는 선물입니다. 이 내용이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었다면, 또는 당신의 삶에 대해 반성해 볼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을 구독해 보세요. 앞으로 다가올 영상에서도 놓치지 않고 이러한 성찰을 계속 이어가며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여정을 함께 해주셔서 언제나 감사합니다. 신체 건강을 돌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종종 몸이 이미 피로의 신호를 보내기 시작할 때에서야 비로소 돌보게 됩니다. 그러나 신체 건강은 모든 것의 기반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활력과 에너지를 주며 삶의 질을 높여줍니다. 진정한 장수는 단순히 오랜 세월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시간을 잘 살아가는 것입니다. 단지 많은 날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날들이 활기로 가득해야 합니다. 오늘 내리는 모든 선택, 식습관, 운동, 신체 관리, 이 바로 미래의 삶을 결정짓는 선택입니다. 80세가 되었을 때 어떤 느낌을 받고 싶으신가요? 강인함, 독립성, 건강함을 원하시나요? 그렇다면 지금 어떤 작은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을까요? 매일 걷기나 균형 잡힌 식사를 시작하는 등의 작은 습관이 시간이 지나며 건강하고 균형 잡힌 삶으로 피어나게 될 것입니다. 자세는 단순해 보일 수 있지만 우리에 대해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몸을 구부리며 삶의 무게가 우리를 누르게 됩니다. 그러나 자세는 단순한 신체적 행동이 아니라 우리 내면의 상태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자세를 바로잡는 것은 우리 자신을 세상에 어떻게 나타낼지에 대한 하나의 표현입니다. 고개를 들고 가슴을 펴며 자신감과 존엄, 자기 존중을 드러내는 것이죠. 기분이 좋을 때 우리의 자세가 달라진다는 것을 느낀 적이 있나요? 허리가 곧게 펴지고 더욱 가벼운 기운이 나지 않나요? 만약 이런 자세를 지속적으로 유지한다면 어떨까요? 시간이 우리를 굽히도록 내버려 두기보다는 가벼움과 섬세함으로 그 시간을 관리한다면 어떨까요? 이는 세상에, 그리고 스스로에게 전하는 은은하지만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이 와도 맞설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말이죠. 불필요한 걱정을 내려놓는 것은 아마도 가장 깊고도 변화를 가져오는 요소일 것입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우리는 걱정, 상처, 불안을 쌓아갑니다. 그러나 진실은 그중 많은 것들이 불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걱정들은 우리의 에너지를 소모하고 평화를 앗아가며 반드시 무겁게 느낄 필요가 없는 현실에 우리를 묶어둡니다. 만약 진정으로 가치 있는 싸움만을 의식적으로 선택한다면 어떨까요? 바꿀 수 없는 것에 집착하는 대신 진정으로 중요한 것에 집중한다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놓아주는 법을 배우는 것은 행복의 비결 중 하나입니다. 이는 문제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들이 가진 무게만큼만 받아들이고 그 이상은 부여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러한 집착의 해방은 종종 현재를 가볍게 살아가고 삶의 작은 기쁨을 온전히 즐길 수 있게 해줍니다. 결국 진정한 행복은 단순한 순간들 속에 진심 어린 웃음과 따뜻한 포옹 속에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걱정을 내려놓을 수 있다면 어떤 기분이 들 것 같나요? 이 모든 요소들은 의식적으로 실천할 때 당신의 삶을 변화시킬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록 작은 변화들이지만 그 힘은 삶을 의미로 가득 채워줄 수 있습니다. 80세가 되었을 때 뒤돌아보며 진정으로 가치 있는 삶이었다고 느낄 수 있게 해줄 것입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이런 방식으로 삶을 살아갈 준비가 되었나요? 그렇다면 이제 남은 질문은 무엇일까요? 다음 단계는 무엇일까요?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당신이 원하는 미래에 부합한다고 생각하나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성찰을 내일로 미루곤 합니다. 마치 시간이 충분히 있는 것처럼. 하지만 우리는 시간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나요? 거의 알지 못합니다. 시간은 신비로우면서도 침묵 속의 친구이며 때로는 보이지 않는 적이 되기도 합니다. 얼마나 자주 나중에 해야겠다고 미루며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을 놓치곤 했나요? 적절한 때를 기다리며 지나쳐버린 기회들이 얼마나 많았나요? 만약 그 적절한 때가 결코 오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거울 앞에 서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 속에 비친 당신의 모습은 어떤가요?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며 진정으로 중요한 것들을 소중히 여기고 인생의 모든 단계를 온전히 즐긴 사람인가요? 아니면 한 목표에서 다음 목표로 바쁘게 달려가면서도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 라는 질문을 한 번도 던지지 않은 채 자동적으로 살아온 사람인가요? 삶의 본질은 선택에 있습니다. 크고 작은 모든 선택들이 모여 당신의 길을 형성합니다. 지금의 선택이 앞으로의 삶을 결정짓는 것입니다. 완벽한 길이나 마법 같은 공식은 없지만 의식적으로 살고 스스로에게 충실하며 이미 가진 것에 감사하면서도 아직 이루고 싶은 목표를 위해 노력하는 용기는 있습니다. 어쩌면 당신은 외부에서 변화를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기다리던 변화가 이미 당신 안에 있고 그저 적절한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라면 어떨까요?
몇 번이나 생각해 본 적 있나요? 다시 기회가 온다면 모든 것을 다르게 해볼 텐데, 그렇다면 제가 말해볼까요? 그 기회는 바로 지금입니다. 내일도 아니고 다음 주도 아닙니다. 삶은 바로 이 순간, 여기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매 순간이 의미 있게 살라는 조용한 초대입니다. 이 초대는 사랑하고, 목적을 찾고, 온전함을 느끼며 사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그런데 당신은 이 초대를 듣고 있나요? 아니면 걱정과 산만함에 사로잡혀 진정으로 중요한 것을 잊고 있나요? 결국 바쁜 업무와 사소한 걱정들로 채워진 날들은 기억나지 않을 것입니다. 기억에 남을 것은 평온을 느꼈던 순간들, 특별한 사람들과 함께했던 시간들, 그리고 진정으로 살아있다고 느꼈던 날들일 것입니다. 이제 스스로 깊이 들여다보세요. 아직 무엇이 변화되어야 하나요? 무엇이 당신을 온전한 삶으로부터 막고 있나요? 나이, 인생의 단계,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시 시작하기에 절대 늦지 않습니다. 지금까지의 자신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삶은 하나의 선물이며 이를 제대로 누릴 때 당신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이제 잠시 멈추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다음 단계는 무엇인가요? 남아있는 시간을 어떻게 사용할 건가요? 이 질문에 답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당신뿐입니다. 이제 두려움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이 보이지 않는 동반자는 우리가 알아채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의 선택을 정의하곤 합니다. 지금까지 몇 번이나 두려움 때문에 결정을 내리거나 포기한 적이 있나요?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 두려워서, 실수할까 두려워서, 통제력을 잃을까 두려워서 말입니다. 두려움은 인간에게 가장 자연스러운 감정 중 하나이지만 동시에 가장 제한적인 감정이기도 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두려움은 종종 잘못된 안정감에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위험을 피함으로써 더 안전하고 안정된 미래를 보장받을 수 있는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정말 그런 걸까요? 두려움이 정말로 우리를 보호해주는 걸까요? 아니면 오히려 우리를 온전히 우리의 삶이라 부를 수 없는 현실에 가두고 있는 걸까요?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두려움 때문에 무언가를 포기한 적이 언제였나요? 아마도 젊은 시절부터 품었던 꿈을, 또는 자신에게 이로울 것임을 알았지만 위험해 보여 무시해버린 변화를 떠올릴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혹은 진정한 자신을 표현하고자 하는 욕망이 있었지만 타인의 시선이 두려워 숨겨두었던 적이 있었을지도요. 이렇게 우리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스스로를 제한하고 점점 움츠러드는 삶을 쌓아가곤 합니다. 큰 진실은 삶에는 보장이 없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그랬습니다. 지금 당신이 가진 시간만이 유일하게 확실한 시간이며 바로 그 순간이 당신에게 주어진 유일한 기회입니다. 자신의 본질에 충실하지 못하고 하루하루를 보내는 것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 소중한 시간을 잃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당신이 시도하는 것, 실수하는 것, 성장하는 것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익숙함의 영역 안에 머물게 하지만 그 영역은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를 가두는 감옥이 되기도 합니다. 확신을 기다리는 동안 시간은 계속 흐릅니다. 그렇다면 이 두려움이란 정말 무엇일까요? 많은 경우 두려움은 우리의 마음이 만들어낸 환상에 불과합니다. 완벽한 안정이 필요하다는 착각이 불러오는 두려움이죠. 하지만 절대적인 안정은 삶의 가장 큰 환상 중 하나입니다. 잘 들여다보면 가장 중요한 변화와 성장의 순간들은 바로 우리가 두려움을 무릅쓰고 불확실성을 받아들이고 앞으로 나아가는 순간에 찾아옵니다. 그때 우리는 진정으로 성장하고 새로운 능력을 발견하며
더 진실한 자신이 됩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두려움에 갇혀 그것이 매 순간을 지배하도록 허락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작은 도약을 하여 새로운 것을 시도하고 스스로 만든 한계를 넘어서는 자신을 허락하시겠습니까? 두려움은 우리가 직면하기 전까지만 존재합니다. 한 발 내디뎌 그를 마주할 때 두려움은 그 힘을 잃게 됩니다. 용기는 두려움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행동하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몇 년 후 이 순간을 돌아보며 당신은 어떤 모습으로 기억되길 바라시나요? 내면의 두려움을 이겨내고 온전히 삶을 살기로 한 용기의 시기로 기억되기를 원하시나요? 아니면 스스로의 한계에 갇혀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했던 시기로 남기를 바라시나요? 이는 무모함을 권장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나에게 충실하게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온전한 삶에는 일정한 리스크가 따르기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순간들이야말로 우리가 진정 어떤 사람인지를 깨닫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만약 오늘이 두려움을 뒤로하고 나아갈 날이라면 당신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신가요? 이제 당신이 항상 원했지만 두려움 때문에 이루지 못했던 삶을 향해 첫 발을 내딛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잠시 눈을 감고 그 보이지 않는 족쇄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어떤 느낌일지 그려보세요. 기대와 비교, 그리고 더 이상 당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두려움 없이 진정한 자신으로 살아가는 삶은 어떤 모습일까요? 오늘 당신이 내리는 모든 선택은 당신이 원하는 미래를 향한 믿음의 표시입니다. 이 여정과 변화는 작지만 강력한 걸음들로 이루어집니다. 느껴지시나요? 당신의 삶은 전적으로 당신 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내리는 모든 행동이 내일의 당신을 결정짓습니다. 당신이 가장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평화롭고 의미로 가득 찬 하루일 수도, 두려움은 줄이고 자유는 늘어난 삶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선택은 오직 당신만이 내릴 수 있습니다. 아무도 당신 대신 삶을 살아줄 수 없으니까요. 여기까지 읽으셨다면 아마도 이미 마음속에 변화의 불씨가 피어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새롭게 써내려가고자 하는 용기와 목적이 생겼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저희와 함께 다음 발걸음을 내디뎌보는 건 어떨까요? 이 콘텐츠가 당신에게 새로운 시각이나 영감을 주었다면 채널 구독을 잊지 마세요. 새로운 영상이 나올 때마다 함께하며 삶을 탐구하고 자기 발견의 여정에 동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댓글로 당신의 느낌을 나눠주세요. 어떤 부분이 마음에 닿았는지 듣고 싶습니다. 이 공간은 서로 경험을 공유하고 함께 성장하기 위한 곳이니까요. 앞으로도 당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만들어가는데 도움이 될 만한 많은 흥미로운 콘텐츠가 준비되어 있습니다.